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최근에 미니애폴리스 캐시카리 총재께서 금리 인상을 좀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는데, 그렇다면 미니애폴리스 페드 쪽에서 나온 자료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쪽에서 만들어서 내놓은 자료들 보면은 서베이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보시면은 새 직업을 찾는데 세 가지 주요 목적,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 세 개의 항목이 상위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예전보다 나은 급여, 그리고 두 번째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전부 다 좋은 환경, 그러니까 결국 복리후생 같은 걸 따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임금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그 다음 자료 보면 그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새 직업에 대한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예전에는 15불에서 20불이 가장 많은 그런 임금대를 차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 이상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20에서 시간당이요, 20에서 25불 앞으로 찾을 땐 그렇게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 같은 그런 임금 구조인데 향후에는 더 인상이 되는 것이죠. 시간당 5불에서 한 10불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위에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임금발 그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단순히 무슨 상품이 올라간 거다, 아니면 다른 원자재 쪽 그와 파생된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금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페드가 그게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리는 그런 목표가 되는 페드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이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세 번째 한번 여기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월에 나왔었던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참여율, 노동 참여율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팬데믹 당시에 쭉 내려왔다가 그 이전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웨이스 이펙트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돈이 계속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되던, 아니면 자산 시장에서 돈을 벌던, 코인을 해서 벌던, 뭘 해서 벌던, 주식을 해서 벌던 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눈높이도 높아져서 아까 같은 그런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의 목표들도 다 틀려지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페드 쪽에서 내놓는 지금 통화정책 같은 경우, 금리정책 같은 경우, 그것은 결국 자산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 또 어느 정도 수준 정도는 그 이하로 좀 계속 진행이 돼야지만 사람들 자산의 효과도, 부의 효과도 좀 덜어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동 참여율이 좀 높아지면, 이것이 예전처럼 이 정도로 좀 높아지면, 그러면은 구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급상으로 좀 아까 같이 그냥 여러 가지를 원하는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이 노동 참여율을 위한 자산시장을 억제하는 그 정책을 지금 페드 쪽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이 국채 입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 부담이 현실화돼서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우리가 좀 줍줍해보자, 채권이건 주식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포가 와서 시장이 빠지면 도망가야지 왜 줍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페드 쪽에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가 어느 진정되는, 웰스 이펙트가 진정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의 크래시보다는
계속 억누르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거를 봐야 되겠죠. 너무나 또 망가져버리면 그거 역시 피곤한 일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여건들,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 쪽에서 나온 자료마저도,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의 자료들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자산시장의 크래시로 결론 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것을 실전 전략의 목표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